근데 창작은 하지만 퍼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데 쓰는 경우는 사실은 많거든. 작가지만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강의 가세요? 오늘은 예술가 대상으로 퍼스널 브랜딩 강의 가는데 서울에서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좀 많이 했어. 네, 오늘은 춘천의 인생공방 브랜딩학교라는 곳에서 어떤 주인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춘천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술가한테 퍼스널 브랜딩 강의가 왜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조직인이라는 말 잘 쓰거든. 그냥 개인이면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도 한 개인을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이면서 핵심 인재가 되게끔 해야 상호 간에 이익이거든.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으로 좀 확장됐는데 그게 예술인들한테까지 필요하다고 간 것 같아. 예술가한테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기안84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 대중성이 있고 방송에 노출되는 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수많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나를 포함해서.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자기 생업을 하려면 자기가 만든 창작품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야 돼. 근데 창작은 하지만 퍼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데 쓰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 작가지만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순수 예술인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시를 냈어. 근데 그러면 이 시집을 어디다가 공개할 거냐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독립서점 혹은 교보문고, 영품문고 이런 데서부터 글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좀 더 넓게 가보면 내가 시집을 해서 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더 넓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삶에서 우리가 이쁜 언어를 쓸 수 있고 시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는지를 가지고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시 같은 언어를 써야 직장에 가서도 내가 가까운 가정이 잘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직장에서는 되게 이쁜 말 써놓고 집에 들어가서는 짜증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니즈를 찾고 고객사 담당자를 만나서 접점을 찾는 거지. 이게 퍼스널 브랜딩의 확장스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도 늘 어렵거든. 왜냐면 너도 자아를 찾는 여행을 하고 있고 나도 자아를 찾는 여행을 하고 있잖아. 근데 간단하게 내가 이거를 강의를 하고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나름 고민을 해보다 해석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퍼스널 브랜딩의 법칙은 그러니까 나를 아냐야, 두 번째가 나를 좋아하냐야,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팔리냐야.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급해지면은 나에 대해서 정의도 하기 전에 막 뭔가 팔고 싶거든. 주변에서 막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차려서 잘 됐대. 우리 지역에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건 퍼스널 브랜딩이 안 된 상태거든. 내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아냐를 용어로 정의하면 적재성이야. 적재성에 대한 정의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정의하는 나는 사람의 영혼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야. 그럼 영혼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운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 여운을 나는 글과 말로 써서 위로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퍼스널 브랜딩의 첫 번째 정의는 개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누군지 아냐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좋아하냐. 내가 이런 책을 쓴 작가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주체성이 누구한테 있으면 나한테 있어야 돼. 결국 호감을 주는 것도 제 몫이고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도 제 몫이. 근데 요즘에 조금 급해질 수가 있는 게 나에 대한 정의를 안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저는 그거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작가님 퍼스널 브랜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 결국은 행동이야. 근데 초반의 행동이 크지 못하고 창작품을 내는 거는 많은 시간이 들이기 때문에 값어치는 커. 근데 그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를 알리려는 노력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거 시집 냈어 이렇게 하지 않거든. 사람들이 이 책을 알아봐주는 시기가 있고 안 알아봐주는 시기가 있어. 근데 처음에는 안 알아봐줘. 그럴 때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점차적으로 알아봐주는 그 시선이 생겨. 난 이 시집을 냈을 때
교보문고도 돌아다니면서 내 시집 어떻게 배치되는지 살펴보고 독립출판 사장님도 만나보고 그리고 사람이 있든 없든 북토크나 이런 것들을 1년에 내가 18배, 19배 열어버렸거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 한 번이어야 뭐 가족도 오고 친지도 오시니까 참여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 무명 작가가.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한 번 하고 끝내야 되는 거거든. 많은 작가님들은 그렇게 하고. 근데 나는 일단 열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날짜가 다가오잖아. 그 당시에는 부끄러울 수 있고 지금도 부끄러울 수 있지만 얼굴을 어느 정도 철판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제품을 어쨌든 알려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값진 거를 나는 알고 있잖아. 그럼 나는 사실은 그 주변에 전단지도 막 돌리고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막 40명이 오든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일단 감사함을 느꼈단 말이야. 빈 좌석이 있어도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2명, 3명이 내 걸 봐줘도 너무 소중했어. 노홍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떠들잖아. 그 사람들이 저 또라이 뭐야 막 이랬대. 근데 그 또라이처럼 막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웃기고 이런 것들을 좋게 보는 그런 에이전시 담당자가 자기의 그런 능력을 좋게 봐서 자기를 세워줬다는 거야. 근데 나도 마찬가지인 게 군부대 장교님이 내 콘서트를 봐주고 와준 적이 있거든.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그분이 내 콘서트는 못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랑 관련된 시집을 냈는지 인터뷰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화를 좀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청춘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 군에 있는 장병들한테도 효도서로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분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 코로나 때 진짜 이게 효도서로 선정이 된 거예요. 군부대로 3,000부 가까이 풀린 적이 있어. 내게 종합 베스트셀 서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내 거를 열심히 내가 행동을 하면은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 결국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줘.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내 작품을 좋게 봐서 어떻게 연결시킬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운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해서 자꾸 나를 알려야 되고, 이 사람과 이 영역이 나랑 유관 분야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커팅하기보다는 미래는 알 수 없잖아.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랑 언제든지 내가 커넥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겸손하게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명함도 주고, 책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 막 땅콩 카라멜, 사탕 이런 거 있잖아. 가지고 다니다가 당 떨어질 수 있잖아. 옆에 있는 분한테 주라고. 땅콩 카라멜 좋네 하면서 기억할 거 아니야. 행동하는 건 사실은 좋은 네트워킹을 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 이 책은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기 쓰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책을 읽으니까 제가 했던 이런 행동이 정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역으로. 인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저희가 상품을 냈을 때, 이런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의 사례 하나로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20번을 연 거죠. 근데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 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필요는 진짜 없다라고 보고. 내 시집을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제 시집보다는 등산 책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랜딩의 관점에서는. 작가님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오늘 강의는 사실은 개별 예술가분들이 오셨잖아. 어떤 이력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한 거잖아. 앞에 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수시로 좀 멘트를 바꾸면서 했어. 그래서 쉽지는 않았던 강의인데 그래도 내 나름으로서는 그래도 내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고 근데 100% 만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느껴지는 게 누구는 또 문학 쪽에서 니즈가 있었을 거고 누구는 정말 뭔가를 제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분들은 수요 조사가 좀 처음부터 된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보지 못한 건 아쉬움은 늘 남는데 그래도 이렇게 순천까지 와서 춘천에게서 예술인들 만나고 담당자 만나고 이런 일들은 늘 설레고 재밌는 것 같아. 늘 내가 신경 쓰는 거는 너도 느꼈겠지만 나의 얘기지만 자랑이 아니게 들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스킬이 자칫 교육생분들이 이거를 잘하고 여겨버리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항상 우리 선생님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시지만 오늘의 저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회사님들에게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런 의도도 없고 그냥 늘 겸손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정말 말 한마디를 2시간 중에 한두 마디 실수할 수 있는 거 이럴 수 있지만 강사는 2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 네. 대상자에 대해서 늘 조심하지.
지금 다시 세팅해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해야 돼.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과거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 현재 내가 그 기록을 믿고 잘못 행동하면 그 과거의 의미조차도 퇴색되기가 너무 쉽다. 또 다시 이상을 마주하고 오늘을 마주하는 일. 주어진 나를 견디는 줄 알았는데 나를 견디는 일이었고, 돌아서는 일보다 나아가는 일이 하루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어떤 꿈은 일상이 되었고 어떤 현실은 잡지 못해 꿈이 되었지. 작은 나의 손짓으로 두 개의 기록을 할 수 없을 때 나는 바라지. 닿을 수 없는 내일이라면 오늘을 꿈처럼 살길 소망한다고.